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 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비평의 하이라이트 가짜뉴스 단속하러 가실까요? 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신분증 없다. 초초초!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비말이 너무 튄다. 제목을 부족까지 저 쳤다고 합니다. 이재명 이번에 중고차 작살 요거 언론들이 보도 안 해. 아. 그래서 제가 살짝 여러분들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짜뉴스. 이게 왜 가짜뉴스입니까? 최동석, 박지훈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들인데요. 네. 이 두 분이 타고 있던 볼보 차량이 역주행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 네. 그랬는데 이분들이 경상을 입었어요. 그죠? 네. 네. 그건 알겠어. 네. 보도가 나와서. 근데 왜 가짜뉴스야 이게? 보통 이런 기사를 사건 사고 기사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교통사고 사건 기사. 하지만 이 기사는 사건 사고를 가장한 볼보 홍보 기사입니다. 와, 요거는 양다운 기자가 볼보 출입 기자인가? 자동차?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게 그 볼보 차량이에요? 그렇습니다. 볼보 SUV네. 네. 근데 정면 충돌했는데 이게 차가 안으로 쏙 안 밀려 들어갔네. 네네. 그리고 에어백이 터졌어.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가요. 볼보 XC90이라고 이렇게 교통사고에선 가급적이면 차량 브랜드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볼보는 물론이고 XC90 모델명까지. 네. 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뒤에 보면은 XC90 뭐야 갑자기 무슨 뭐 자동차 면이 나와? 그래서 볼보 자동차 재고. 여기 위까지는 사고 소식이고 네. 한편 볼보는 지난 27년 스웨덴에서 창립됐지만 뭐 볼보 자동차 속에 그리고 운전석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3점식 안전벨트를 59년 최초 개발했군요. 네. 네. 그리고 생존율이 높고 기술 특허. 국내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타고. 국내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구나. 연정우 한가인 부부, 조인성, 그리고 이상순 이효리 부부 뭐 등등등. 방송인 김나영. 네네. 개그우먼 안소미. 김태희 부부. 1일 1강. 네. 이 기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뒤로 가면 연예 기사고 중간에는 자동차 기사고 앞에는 사건 기사.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네요. 이거 정말 나쁜 기사네요. 그래도 이 기사는 좀 나은 편. 더 한 것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역주행 트럭과 충돌한 박지훈 최동석 가정 경상에 그쳤다. 볼보가 구했나? 이거는 그냥 사고에도 네. 경상에 그치면서 볼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 볼보 XC90 진짜 오늘 완판 되겠다. 완판. 사고로 볼보에 대한 관심이 미쳤구나. 전 세계가 그냥 쇼핑몰이구나. 커지고 있다고. 이 밑에 보면은 가관입니다. 야, 고발마트에도 볼보 하나 갖다 놔야겠다. 네. 야. 가관입니다 정말. 이 사고 뒤에 아까처럼 네. 영국에서는 막 이게 얼마나 좋은 가장 차인지 안전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네. 야. 이 사진은 또 더 좋은 거 썼어요. 막 때깔나게 막. 여기는 또 볼보 자동차 제공이라고 안 붙였네. 네네. 자식들 참 왜 그랬어. 네. 긴급 제동 시스템, CT 세이프티. 야, 요거 없으면 이제 충돌하면 다 죽네. 이제. 요게 결정적입니다. 판매 가격은 가격까지 하겠습니다. 압권입니다. 압권. 8,030만 원에서 1억 3천. 뭐 이렇게 비싸? 요거를 그냥 전화번호랑 그런 것도 다 뭐 대리점, 네. 친절하게도 홈페이지까지 다. 볼보만 가격을 표시한 게 아니라 경쟁 모델까지 일타쌍피. 벤츠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XC90은 8천만 원 초에 구입 가능한데. 네네. 경쟁 브랜드인 벤츠나 1억 가까이 줘야 BMW는 된다. 훨씬 비싸다. 비싸다. 그래도 조선비즈는 나은 편입니다. 더 있어요?
야, 진짜 이거 썩었다, 저널리즘이. 완전히. 살렸다. 아예 그냥 이번에 볼보가 119 구조되네. 이렇게 구겨졌는데. 항상 패턴이 비슷해요. 이러다가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예요. 결국엔 또 스타. 이게 누구야? 무슨 저기 볼보 광고 찍는 이 사람 모델. 누구야? 박지훈하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평상시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광고 아니, 찍는 지금 것처럼. 사고가 났어요, 가족이.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중앙일보는. 중앙포토와 연합뉴스의 합작품이네요, 이게. 네. 진짜 심각하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썩었나? 심각하네. 마지막 최고의 압권. 나 놀라고 싶지 않아. 이거 뭐야? 매일경제입니다. 효리 상순의 차 볼보. 이거는 네. 정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앞서 골 때리는 세계 매체 기사는 그나마 사진을 일단 사고 차량을 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갑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이건 제목은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바로 바로 누구야 이 사람들은? 이거 그냥 모델이에요. 모델이야. 그냥 이렇게 XC90 매경. 요 정도 되면은 음모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트럭을 풀었나? 이건 진짜 깜짝 놀라는 기사입니다. 정말 이거를 사고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진짜 심각하네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슨 이효리 씨가 볼보 XC90이랑 무슨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분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효리의 차 볼보. 네. 이효리 씨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 기사가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이렇게 나면 이미지 더 안 좋아요. 진짜 심각하다, 대한민국 언론. 네. 자, 요거는 왜 좀 가짜 뉴스입니까? 너무 웃겨가지고요. 네, 왜 웃기죠? 아니 무슨 포인트? 때릴수록 커진다. 윤석열이요, 한동훈도 신드롬 조짐. 이제 한동훈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국 경제가 기사를 썼어요. 한동훈도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 들어가니까. 지금 한동훈 신드롬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얘들이 무슨 한류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너무 오처분이. 얘들이라고 한 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오처분이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네. 그 떡하니 이렇게 신드롬 조짐 해놓고서 또 사진도 이렇게 해놨어요. 투샷으로. 네. 지금 한동훈 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피소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예요. 근데 지금 2차 국민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 기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읽어보면.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 상위권에 이른데 이어서 한동훈 검사장도 주목받고 있다. 보통 이렇게 아닌데? 보통 이렇게 가해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목받는다고 안 하거든. 제가 봤을 때 어떤 매체인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선 여론조사 때 한동훈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쓸 정도면 한국 언론 가운데 반드시 한동훈 집어넣는 곳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어서 은희님도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건 또 뭡니까? 또 왜 군을 건드려? 제목만 봐도 알았어. 방시일보. 태릉골프장 아파트와 못 바꿔 성우회가 반발한다. 예비역 장성들 단체가 성우회입니다. 별성자구나. 그렇습니다. 스타 프렌드. 이렇게 제목만 보면은 군 골프장이 주택 공급지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 마치 자연을 그린벨트 이런 거 해제하는 거 반대하고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때려짓냐? 라는 취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성우의 스타 프렌드 어소시에이션이 친환경적인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절대로 여기 보면 군 정체성의 뿌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체성? 예.
태릉 일대와 화랑대 육사는 호국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군의 정신적 요람이요 국군 정체성의 뿌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골프장 없애면은 정신이 나가는 거야? 뿌리가 잘리는 거야?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요 제가 가져온 기사가 있거든요. 얼굴 되게 크시네 이분. 성우회와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스타 프렌드.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반발 거세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이거 여기입니다. 네. 태릉 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군 골프장이야. 66년에 개장을 했고요. 네. 군 전용 골프장입니다. 이 태릉 골프장은 성우회 등 군 고위 장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성우회 군 장성들이 여기 가서 골프 연락이 쳤다는 얘기예요. 예비역 똥별님들 네, 골프 쳐야 되는데. 골프 치는 장소예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골프 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골프장 왜 뺐냐.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대충 그냥 모텔에서 살라고 그러지. 네. 근데 왜 군 정체성을 또 들먹거려. 골프장이랑 군 정체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사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언론이라면 당신들 골프 치려고 반대하는 거 아니요라고 기사를 써야죠. 그렇지. 네. 그냥 차라리 그냥 저 스크린 골프장 가세요. 그럼 되는데. 근데 요건 비슷한 그런 거. 이게 SBS도 이제 습스. 예. 여기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성우회에 대해서 저는 또 더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성우회에 대해서도 파헤쳤군요. 성우회 백선엽 국의 영웅. 백선엽에 대해서는 뜻있는 예비역 장성들이 한국전 당시에 영웅담을 너무나 키웠다. 네. 알고 봤더니 군 역사 편찬 연구소인가? 네. 상임 고문을 30년 동안 했다며. 네. 그러면서 자기 위주로 바꿨다며. 네. 그러니까 그게 따지면 이순신이랑 그 옛날 그 원균이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셨잖아. 마지막 해전에서. 네. 그리고 이제 원균이 임진왜란 해군 역사 편찬소 고문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위주로 바꾸는 거지. 응? 이순신이 역적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다 뭐 한 거고. 네. 이를테면 이건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백선엽에 대해서는 간도 특설단,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로서 일반 병도 아니고 네. 장교로서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우리 애꿎은 우리 민족 이주민들을 토끼머리 했던 네. 그런 자 아닙니까? 근데 구국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던 성우회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떠받드는구나. 그리고 좀 이상하네 성우회. 뉴스 비평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대한 성우회는 안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이렇게 KBS 성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인식이 좋은데 요 성우들은 좀 다르네. 뉴스 비평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청빈의 삶 그 자체. 아니 강남에 14층짜리인가? 그렇습니다. 빌딩이 때문에. 그 언론들이 청빈 삶이라는 거를 약간 받아쓴 언급을 한 보도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참군인 청빈 삶이라는 이 워딩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와? 성우회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이 기사 보면은 오. 성우 두 단체라고 해서 성우회. 예비역 단체인 성우회. 네. 성우회는 대한민국이 있게 한 위대한 삶을 사신 영웅으로서 참군인 청빈의 삶 자체로 후배들의 정신적 지주다. 네. 청빈 이분이 그 유명한 선인학원 사태 때 네네, 인천대 네네. 5,000명인가를 부정 입학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동생이. 제가 근데 관선이사로 가서 또 샤바샤바 그렇죠. 하신 장본인이 고 강남의 그 엄청난 부정축제 네.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그분을 청빈하다고 보는 이 성우회는 얼마나 부자야 다들. 자 이런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서 본인들의 네. 서울에서 유일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네. 그 골프장을 없앤다고 성명을 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쓰는 이 언론이 조선일보 정상인가? 성우회에서 정신적 요람 자기들 골프 치려고 해놓고 자 하나만 더 찾아왔어요 제가. 네. 이 성우회가 바로 어떤 단체냐? 오! 과거에 뉴스타파에서 한번 쭉 훑어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소주 한 잔을 먹을 때도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고 그 일본 재단이 있어요. 요분들이 아주 극진하게 챙기는 집단이 바로 성우회다. 그래서 사사카와 재단은 이름은 평화재단인데 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름과 달리 일본의 A급 전범 출신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재단이에요. 일본 전쟁 범죄와 침략을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에 자금줄을 대고 있는 극우 단체야. 이런 단체가 바로 과거 일제 치하에서 독립군 잡던 네. 간도 특설대의 현대판 네. 조직이죠.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는 계속되고 있는 거야. 네. 계속 얘들한테 자금줄이 되어준 거죠. 성우회. 이런 문제가 있는 단체가 바로 성우회. 그리고 또 성우회의 대빵들은 다 신군부의 꼬봉들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꼬봉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지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회 군내 사조직으로 구테타의 핵심 세력들, 네. 12.12 구테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김진영을 비롯해서 이종구, 고명승, 전두환계의 반란 역적들입니다. 역적들에다가 사사카와 재단으로부터 그러면 간도 특설대 후에 사사카와 재단으로부터 사사건건 돈 받아 처먹던 태능 골프장은 네. 반드시 회수를 해야겠네요. 회수하면 안 되고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거기에 정신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친일의 정신이 있고 있으면은 신군부의 구테타 정신이 남아있는 것이죠. 뒤집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위령비 세워야 됩니다. 거기서 골프를 치시면서 지금까지 뭐 이런 유희를 즐기셨군요. 뚱! 끝나고면 또 아닌가? 저도 골프를 이사단에서 쳤습니다. 방시일가 왕릉을 찾기 위해서 삑사리 탁 산으로 올라갔던. 네. 그럴 때만 사실 골프는 유용하지. 진짜. 자, 가짜뉴스. 네.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언론이 1년에 쏟아붓는 헤드라인의 44%가 카더라. 쿼터. 쿼테이션. 따옴표. 네, 따옴표. 근데 이게 전형적인 따옴표 기사야. 네. 독일이 G7에 한국 필요 없다. 외교는 말이죠. 콕 찍어서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외교에 있어서의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하면 좀 아는 것 같고. 네. 스트레로식 전략적 모호성. 그래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위반하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최근에 일본 애들이 WTO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총장 나가려고 하니까 한국이 그거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외교상 결례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 거의 전쟁하자는 겁니다. 네. 외교라는 것은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로 하는 예술인데 거기서 콕 집어서 공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상호 말고 네. 상호주의 네. 입각해서 걔네가 그렇게 긁으면 우리도 똑같이 공격해야 돼요. 그게 외교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에서 이렇게 했다고? 네. G7에 한국 참여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독일이랑 한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많은 언론도 이렇게 썼습니다. 뉴스원이라고 베이비 연합뉴스예요. 네. 이제 민간 상업 뉴스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죠. 그러니까 뉴스원이랑 계약을 한 매체들이 쭉 받아 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기사인데 알고 봤더니 이런 말을 사이코 아닙니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님이에요. 이분이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세요. 관상이 과학 아닙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관상 얘기만 하고. 여하튼 게시타포. 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이코 마스 장관님 죄송합니다. 네. 동기가 배고파서 그래요. 당이 떨어졌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네. 자, 근데 요건 얘기했어.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G8에서 러시아가 제외됐어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서는 독일이 반대하는 입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콕 집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네. 심하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마치 as if 진짜로 얘기한 것처럼 더블 쿼테이션에서 G7에 한국 참여 필요 없다. 이런 기사는요.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외교부가 이거 항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요. 실제 이런 발언을 했다면. 당근 빠따죠. 근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뉴스원에서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그냥 제목을 세운 거야. 내용을 보면 없어. G11이나 G12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원칙론적으로. 네. 현재 G7 체제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네. 특정 국가를 거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큰 가짜 뉴스입니다. 뉴스원 한심하다. 왜 이랬을까요? 세 보이려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G7을 확대하자는 것이 트럼프의 대한 정책의 이니셔티브, 호주,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세계 축을 좀 다원화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지이면서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국 외교의 성과이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어떻게든 한국 정부가 못 나가고 왕따 당하고 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패배자적 관점으로 현 정부를 흔들고 싶은 거야. 기득권 매체들, 뉴스원을 포함해서. 근데 이 기사는 뭡니까? 자, 독일이 한국 G7 참여를 반대한다고 외교부. 우리나라 언급도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방금 그 기사 뉴스원 아니었습니까? 맞죠? 자기네가 지금 자기 보도를 부인한 겁니까?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면서? 이야, 이거 새로운 기사 형식인데? 요거는 사실은 솔직히 뉴스 비평에서 비평하면 안 돼요. 네.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거 무슨 병인지. 자기네가 지금 자기네 기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사실 조선일보 수법이거든요. 네. 조선일보에서 오보를 지른 다음에 나중에 또 단독으로 아닌 것으로 밝혀져. 네. A라고 했다가 네. A 아닌 것으로 밝혀져. 총살 막 숙청했다고 했다가 그거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 네. 조선일보식 보도인데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한국경제 기적 같은 선방했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어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언론은 이 기사를 거꾸로 보도를 했잖아요. 한국이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1위를 기록했잖아요. 그쵸. 사실상. 네. 하반기 20년 하반기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 마이너스야.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미국도 마이너스 31. 네. 잘 사는 독일도 마이너스 30. 근데 우리 마이너스 3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일 공부 잘한 거예요. 엄청 선방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위기가 있겠으나 네. 지금까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선방했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네거티브한 뉴스. 여기 보면은 1분기 대비 마이너스 3.3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미국과 유럽 등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또 얘기 안 해. 일종의 이게 아주 교묘한 선택이거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언론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네. 21% SBS 네. 결국은 이낙연 현재 의원 그렇죠. 대표 후보와 네. 불과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4%포인트 격차가 지금 7%포인트로 좁혀질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보도를 안 합니다. 이를테면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보도인데 여기 경제 매체 중에서 한국경제가 사실 이재명 지사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매체인데 그렇죠. 요거는 한마디로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 뉴스야. 온라인 중고차의 95%가 허위 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 들어가 보면
무지하게 좋은 자동차가 싸게 나와 있잖아. 네. 막 벤츠가 700만 원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95%가 허위 매물이고 대부분이 판매된 지 1년이 넘는 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쇼윈도우에 이렇게 막 해놓고 예. 가격도 막 7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팔 수 있는 물건은 5%밖에 안 되고 그리고 팔리는 가격은 2천만 원, 3천만 원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허허.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확인했어. 네. 그거 되게 먹히는 기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없어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경기도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한 건데 네.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판매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자동차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 27조 원 규모. 신차 시장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런데 요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로 제보를 받았대.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직접 참여가 보장이 되는 되게 옛날 같은 불가능한 네. 도지사가 SNS로 제보를 받아서 바로 공정경제과장한테 시켜서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냈어. 그럼 이게 보도거리가 되는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가 하면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저는 뭐 이재명 지사를 특별히 뭐 차별적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한 보도인데 기자들이 안 써. 이런 거 6.4 유치 4파전이 벌어졌다. 원래 지금 대통령 발언 이후에 국방부에서 그 골프장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이거예요. 6.4를 서로 유치하려고 4파전에 붙었다. 근데 왜 이런 4파전이 붙었는지가 설명이 안 돼. 어제 있었던 경기도의 발표를 보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하. 어제 경기도가 6.4를 경기 북부 접경지로 이전하자고 건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창발적인 발상인데 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요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제 경기도 거는 보도를 안 하니까 요것만 나와. 6.4는 당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네. 골프장 얘기만 나오고 근데 왜 유치하려고 4파전을 벌이지? 바로 어제 대부분 언론들이 눈을 감았던 바로 경기도가 6.4를 경기 북부로 지금 회사 공사 다 서울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6.4만 서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DMZ 접경지대로 보내고 화천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네. 좋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또 6.4 생도들은 또 대부분 출퇴근하면 또 몰라. 서울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대부분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기숙사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꼭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짜잔 어제 건의를 했는데 그게 결국 속보로 이렇게 터졌어. 일보가 없으니 이보가 허술하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